이 글을 선택한 이유는 이 제목이 Feeling in situ. 이게 오리지널 플레이스, 인 오리지널 플레이스인데 왜 이런 말을 쓰냐? Feeling, 이 느낌인데 이 느낌, 감정, 이 감정인데 이 감정이라는 단어가 원래는 어땠냐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제목 자체가 굉장히 그 의미심장한 게 그 요약을 좀 보면 빨간 거는 추가로 붙인 겁니다. What if emotions are not universal and hardwired? 만약에 정서라는 것이 보편적이고 hardwired, 고착돼 있는, 그러니까 와이어로 연결돼 있는데 단단하게 연결돼 있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고착돼 있는, 그러니까 고정돼 있는 것이 나기보다는 안 되죠. 밭은 이 exquisite act of meaning making specific to context and culture. 그러니까 맥락과 문화의 특수한, 특정한, 그러니까 맥락과 문화의 스페시픽, 특수하게 그 미닝 메이킹, 의미를 만들어내는 exquisite act, 정교한 행위, 이 두 가지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지금 용어가 좀 복잡해서 좀 설명을 하고 지나가야 되는데 우선 필링이라는 단어하고 감정과 이모션, 정서 이 두 단어가 사실은 한국인 나는 참 어렵더라고요. 이게 뭐랑 비슷하냐면 웨더 이런 개념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날씨, 오늘의 날씨죠. 오늘의 날씨. 기후, 기후란 단어는 이게 한국말과 한자의 다 차이보다는 요거는 이제 말하자면 날씨는 단기간, 그죠? 단기간을 표현하는 거고 기후는 어떤 어, 단기간을 표현하죠, 그죠? 그래서 오늘의 날씨 그러지만 한반도의 기후 그러면 이제 온난화 뭐저 온대지방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감정과 정서도 비슷해. 즉각적으로 느끼는 거, 즉각적인 느낌을 감정이라고 그러고 정서라 그러면 어, 일정 기간, 그지? 어느 정도의 기간의 느낌이죠, 그지? 정서.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 이 차이를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요. 이게 난 거의 외다시피 하는데 우리가 이걸 이해하기 쉬운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려운 이유 중 하나가 우리는 이런 걸 뚜렷하게 구별을 하지를 않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어려운데 더 이 문제를 어렵게 하는 거는 이게 이 내가 맨날 사용하는 프리모던과 그러니까 느낌이라는 거 내가 지금 느낌이라는 단어를 따로 썼는데 느낌 센세이션이라고 그러죠. 감각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느낌이나 감각 이건 감각 느낌이나 감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데 센스나 센세이션 뭐 이런 거죠. 이런 것들은 어 이런 것들은 말하자면 동물적인 어떤 그죠? 애니멀리스틱한 본능적인 거죠. 네이처 같은 거죠. 그죠? 동물적인 어떤 본능 같은 거를 누구나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있죠. 있고 애니멀 네이처 이렇게 말하기 사실 너무 그 용어를 복잡하게 만드는 것 같으네. 동물적 본능 있다면 근대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우리가 지금 만들어진 사회가 근대 사회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근대 사회에 내가 근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세상을 설명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단어 책 중에 하나가 감정교육이라는 책이에요. 감정교육이라는 책이 그 플로베르의 책인데 나는 감정교육이라는 책에
내용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이 감정교육이라는 책의 이 제목을 굉장히 센티멘탈 에듀케이션이라는 책인데 난 이 제목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데 왜냐하면 이 소설이 프랑스 소설이죠. 왜 이 소설의 제목이 중요하냐면 이 근대 사회에 들어서면서 근대 사회라는 게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인간 중심주의가 시작된 것이죠. 그러니까 자유와 평등, 그지? 이게 뭐냐면 자유와 평등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의에 의한 지배, 그죠? 중세적인 신에 의한 지배에서 해방된, 그지? 해방된 신에 의한 지배, 중세적 신에 의한 지배, 정근대적인 지배에서 해방된 인간의 독립주체적인 인간, 의 세상이 된 거죠. 그죠? 독립주체, 나 혼자 할 수 있는, 혼자 설 수 있는 독립주체성을 가진, 그죠? 독립주체성. 그러니까, 인디펜던트 아이덴티티를 가진 인간의 세상이 됐는데, 이런 세상이 처음 생각했다고, 만들어졌다고 생각해 보면, 그 전에 느꼈던 감정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이 필요했을 가능성이 많죠. 그죠? 그러니까 사랑의 감정, 하나 예를 들면, 낭만적 사랑. 우리가 말하는 낭만적 사랑이라는 것이 중세 때 있었을 가능성이, 결혼하고 살기는 사랑은 했겠죠. 사랑은 본능적이니까, 동물적 본능이니까, 사랑은 다 했을 거예요. 그렇죠? 동물도 하고, 사랑이라는 말을 쓸 수가 있겠지만, 낭만적 사랑. 그러니까, I love you. 라고 말할 수 있는 낭만적 사랑. 그죠? 나는 너를 사랑해. 라고 말하는 I love you. 그러니까 나라는 주체가 있어서 너라는 주체의 사랑해. 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사랑의 감정. 이런 감정은 근대에서부터 시작될 가능성이, 됐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는 근대적 감정 체계는 교육에 의해서, 시스템에 의해서, 시스템에 의해서 우리가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그 감정이 왜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냐면, 그런 감정에 대해서 지금 기존의 감정 체계에 대해서, 그지? 감정 체계 또는 정서 체계, 감정과 정서 두 개 썼으니까, 감정 정서 체계에 대해서 의혹이 드는 거죠. 의심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한다고 말할 때, I love you. 이거를 I love you, 하나 대표적인 예를 들어보면, 영화의 결말을 보면, 낭만적 사랑의 영화의 결말이 나는 너를 사랑해도 안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니까 낭만적 사랑의 현실의 결말이 나는 너를 사랑해, 너를 사랑해, 라는 선언으로 끝날 수 없다는 거지. 이게 하나의 대표적인 내가 사례예요. 그러니까 나는 너를 사랑해라고 말했다고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는 세상이 아니죠. 다시 말해서 I love you로 끝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옛날 영화들, 이 낭만적 사랑을 100% 믿던 영화들을 보면 마지막에 뽀뽀하는 걸로 끝나죠. 그죠? 뽀뽀하고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게 되게 웃기는 얘기인데 어떤 이게 농담 같은 얘기가 옛날에 이거 시작할 때 이런 게 의심하기 시작할 때 나온 얘기인데 어떤 여자가 남자랑 사귀다가 이 이별을 선언했는데 선언한 이유가 뭐였냐? 당신하고 뽀뽀를 했는데 뽀뽀할 때 종소리가 안 울렸다. 그러니까 이제 영화 같은 데서 낭만의 사랑의 마지막 장면에 막 종소리가 댕댕 울리고 뽀뽀를 했더니 막 세상이 뒤집어지고 그럴 줄 알았는데 그렇게 안 됐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이 아니다. 라고 말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우픈 얘기죠. 우습기도 하고 슬픈 얘기예요. 왜냐면 그거를 믿던 시대도 있었으니까요. 근데
지금은 그런 거 아무도 안 믿죠. 그래서 요새는 사랑도 안 하고 썸을 타죠. 사랑한다는 얘기를 못 써요. 그래서 사랑한다 그러면 사랑은 everything이죠. 당신이 everything이야. You are everything 이거죠. 그런데 썸은 이건 뭐에서 나온 단어예요? something에서 나온 단어죠. 그러니까 something은 뭐예요? You are something. 이거는 대단한 것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야. 당신은 대단한 사람이야. 이 정도지. 당신은 전부야.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you are everything 이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되는 세상이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지만 서로 좋아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you are something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이렇게 해서 바뀐 그죠? 그 you are everything에서 something으로 바뀐 세상 이런 것들이 그 하나의 사례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위에서 다시 보면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게 지금 무슨 글을 왜 이런 말들을 쭉 했냐면 이 제목이 뭘 찾냐면 그럼 원래 필링은 뭐였느냐라고 질문하고 싶다는 거죠. 왜 이렇게 질문하게 됐냐면 이모션이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이모션이 보편적이고 확실하게 딱 고정되어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건 근대죠. 그래서 내가 모던이라고 썼어요. 지금은 어떠냐면 이게 상황 따라 바뀌는 것 같단 말이에요. 컨텍스트가 상황이잖아요. 맥락. 문화에 따라 다른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제너럴한 게 아니라 유니버설한 게 아니라 스페시픽하게 의미가 만들어지는 그죠? 그런 정교한 행동을 통해서 느낌과 정서가 전달되는 세상이라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변했는지 어떤 식으로 변했는지에 대한 질문하는 글인 거죠. 이게 이 제목만 보고 제목에 대해 있는 요약되어 있는 주제만 봐도 이게 뭘 고민하는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 필링이라는 게 그러면 원래는 뭐였는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세상이다. 라는 지금 여기서 지금 설명하는 사람이 설명하는 것과 거의 같은 마음으로 지금 이 설명을 그럼 새로운 시대의 감정은 뭐가 돼야 되느냐? 새로운 시대의 감정 체계를 찾는 그런 글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근대 감정 체계, 정서 체계, 기존의 감정과 정서 체계 그게 잘 작동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지 이게 이제 과학으로 연구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 포스트 모던 시대의 감정과 정서에 대한 단어를 여러 다른 걸 쓰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정동이라는 단어를 써요. 이상한 단어가 앞으로 나올 텐데 정동이라는 단어를 설명 없이 쓰면 어펙트, 어펙션이라는 단어에서 뽑은 단어인데 정동이라는 단어를 이 감정과 정서, 그러니까 탈근대 시대의 감정과 정서를 정동이라는 단어로 그러니까 정동이라는 단어는 탈근대 시대의 단어, 이게 새로운 단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원래 쓰고 있던 단어예요. 그런데 이제 이걸 다시 지금 시대의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서 지금 시대에 있던 필링과 이모션을 쓸 수가 없으니까 그거는 이제 근대적인 어떤 용어니까 그래서 좀 더 중립적이고 새로운 걸 묘색하는 용어로 어펙트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글에서는 이게 설명도 없이 튀어나와서 지금 여기서 미리 설명을 해놓습니다. 어쨌든 엘리샤가 이 사이언스 라이터인데 엔터프루너, 이 사업가죠. 근데 어디서 연구하냐면 요새 보면 기술과 리서치 연구와 멘탈 헬스, 정신과학의 주 교차점에서 일하고 있는데 비트윅스라는 거를 새롭게 같이 창조를 했는데 그건 뭐냐면 그 앱인데 자기를 반성하는 앱인데 뭐냐면 이야기하기, 심리 그리고 놀이를 합쳐서 자기를 반성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는 사업가 그런 사업을 벤처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거죠. 첫 번째 이 글의 시작은 모던 시스템 오브 필링 앤 이모션을 먼저 설명하면서 시작해요. 이게 이제 문제가 있다고 먼저 얘기하는 거죠. 인사이드 아웃 이거는 헐리우드의 영화죠. 인사이드 아웃 프로모터 뷰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디즈니 픽사의 영화는 프로모터 뷰 이런 견해를 프로모터 하는데 공부하고 촉진하는데 That's dominated psychology for more than 50 years. 지난 50년간의 지배적인 심리학의 견해를 반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프로모트는 그걸 더 강화하고 있는데 그 아이디어는 The certain emotions are universal, innate, and hardwired into our brains. 어떤 종류의 정서라는 것이 우리의 머리에
보편적이고, 그 다음에 innate, 타고나고, 태생적이고, 그다음에 우리 머리에 팍 박혀 있다. 하드와이드 돼 있다. 그러니까 정서는 다 누구한테나 있고, 그 다음에 원래 타고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바뀔 수가 없이 고정되어 있는 거다. 라고 말하는 게 이 심리학의 감정에 대한 이론이었는데, everyone, everywhere. 모든 사람들이 어느, 모든 곳에서 apparently know. 모두 아는 건 분명하다. It is apparent 그런 뜻이죠. 뭘 아는 게 분명하냐면, joy, sadness, anger, fear, and disgust. 요게 이 인사이드라는 영화에 나오는 거죠. 여주인공 꼬마애가 머릿속에 기쁨, 슬픔, 분노, 화내는 거, 그다음에 공포, 그다음에 멸시하는 감정 이런 것들 이 5개 감정이 캐릭터로 딱딱 등장을 해서 이 머릿속에서 그 소녀의 머릿속에서 이 5개가 정확하게 등장인물로 나와서 그 등장인물들이 조합의 과정에 따라서 그 여자의 마음이 감정이 표현되는 그런 영화거든요. 하게 고정되어 있으니까 딱 사람 등장인물로 나오죠. 그 영화가 그걸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We all think, 우리 뭐라고 생각하냐면 모두 we can recognize these emotions in the face of loved ones and strangers. 사랑하는 사람이나 모르는 낯선 사람의 얼굴에서 이런 감정을 인식할 수 있다고 우리 모두 생각하는 거죠. 그 사람들, friends and foes, 그 친구나 적들에서도 그러니까 우리가 다 상대방의 감정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저 사람 화났어, 저 사람 슬퍼라고 우리가 알고 있다고 모두 생각하는 거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 베이직 이모션 시어리어 기본적으로 그런 감정이 있다는 거 그런 이론이죠. As is well known 알려다시피 알려지는 대로 그런 말을 하는데 is not only taught at universities 그렇게 대학에서 가르치다든가 그리고 it has trickle down 물 떨어지시 똑똑 떨어져서 아래로 내려가서 팝 사이콜로지 북스 이건 이제 대중적인 심리학 책에도 그러죠. 분노를 어떻게 참는가, 분노를 어떻게 참는가, 뭐 그런 거 많죠. 라디오 쇼에도 그래 나오고, 분노나 또 공포, 슬픔을, 기쁨을 어떻게 찾았다, 만들었다, 이런 칵테일 파티즈. 요거는 이제 그 칵테일 파티 같은 데서 이렇게 얘기하죠. Pervading public consciousness as incontroversial fact. 그래서 대중들의 의식을 퍼져 있는데, incontroversial fact. 문쟁거리가 없는 사실로서.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분노나 이런 슬픔이나 이런 감정들의 요소에 대해서 뭔지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TV나 라디오 쇼에서 뭐라 그러냐면 나는 분노를 어떻게 극복했다. 뭐 그런 얘기들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분노가 다 아니까 그걸 극복하기만 하면 되는 거죠. For a long time, few questioned it. 오랫동안 50년이나 됐으니까 오랫동안 누구도 거의 아무도 의심을 하지 않았어요. And those who did, 만약에 did, questioned죠. 의심하는 사람들은 mocked at research gatherings, 그러니까 연구 모임에 있어서 학회 같은 데서 경멸당했고, and or rejected by science journals. 그 다음에 학회 논문집에서도 reject 거절당했어요. 실릴 수도 없었던 거죠. The basic emotion theory, 기본 정서 이론은 also called the universally thesis. thesis는 논지인데 그러니까 보편성 논지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감정은 보편성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어떤 논지예요. By some is critic. 이건 누가 말하냐면 비판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다른 이론을 대기 위해서 보편성 논지라고 정해주는 거죠. 근데 그거는 1960년대로 돌아가는데 when US psychologist Paul Ekman who consulted on Inside Out. 그러니까 이 Inside Out이라는 영화 자체를 고문했던 도와줬던 이 의견을 도와줘서 카운슬을 했던 사람이 바로 폴 에크만이에요. 그러니까 헐리우드 영화들 이런 영화들 헐리우드에 여기서 잠깐 멈춰서 좀 생각해 봐야 될 일이 하나 있는데 요 문장이 되게 중요한 문장이에요. 보통 우리 그냥 넘어가는데 이 헐리우드 영화, 만화 영화죠. 디즈니 픽사의 만화 영화인데 영화를 만드는 이 한국 영화계에 굉장히 중요한 간과하는 게 하나 있어요.
한국 영화가 이제 점점 세계화되고 있는데 이 세계화되는 과정에서 간과하고 있는 게 하나 있는데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헐리우드 만화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그 사전 연구가 있었다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이거는 이게 가로쳐서 써 있죠. 즉 다시 말해서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소리예요. 이게 특별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이거 우리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서는 이거 굉장히 특별한 게 주목을 해야 될 일이에요.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만화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가장 대표적인 학자가 폴 에크맨이라는 사람은 지금 말하자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일이 보편 이론, 그러니까 감정이 보편적이다라는 논지의 핵심 학자잖아요. 그 학자가 직접 영화에 컨설트를 하고 있는 거죠. 선생님, 우리가 지금 이런 영화를 만들려고 그러는데 아이의 머릿속에 있는 감정의 종류를 몇 개 할까요? 뭐뭐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럼 어떻게 무슨 이름을 정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그분이 얘기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찍어서 말한 게 아니라 이 바로 폴 에크만이 그 의견에 따라서 만든 거고 그 다음에 거기 나오는 영화에 그 애가 기쁘고 슬프고 그 성장통을 그리는 영화인데 그 성장통 어린아이가 청소년이 돼가면서 버리는 어떤 그 이제 감정의 시스템의 변화를 그리는 거, 체계의 변화를 그리는 건데 그런 변화를 그리는 그런 내용이 사실은 세계적인 대가의 조언에 따라서 이루어졌다. 이런 거를 말해요. 이거를 보통 이거는 여긴 짧게 써 있지만 내가 길게 설명하는 이유가 한국 영화라든가 한국의 드라마들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이런 게 주로 생략돼 있는 걸 느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용을 그린 영화가 이 옛날에 있었는데 한국인 그 코미디언이 만든 영화가 외국으로 수출하겠다고 이 그래픽도 기가 막히게 돈을 많이 들여서 만들었는데 심영래라는 분이에요. 옛날에 유명했던 코미디언인데 그분이 굉장히 그 고심을 해서 만들어서 외국까지 갔던 영화인데 그 영화가 참패를 했어요. 미국 시장에서. 그리고 한국에서 그 영화가 상영됐을 때 어, 애국심에 호소를 해서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가서 봤는데 그 영화에서 안타까웠던 게 있어서 그래요. 그 용이 둘이 나와서 싸우는 장면이 이제 주요인데 그 그래픽도 굉장히 많은 돈을 들여서 잘 만들었고 그런데 그 용이라는 게 서구 사람들한테 어떤 느낌을 주는지에 대해서 전혀 공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진 사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사례로 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서구 신화의 헤라클레스든가 이런 그 서구 고대 신화의 그 영웅들이 싸웠던 최종적인 악의 대상이었던 동물이 바로 용이에요. 즉 다시 말해서 서구 신화, 서구 문명의 아크애니미 가장 대표적인 그 적의 모습이 바로 용인 거죠. 즉 다시 말해서 동양 세력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용은 그러니까 정의의 음, 인물이라기보다는 정의의 동물이라기보다는 대표적인 악을 상징하는 게 바로 용인 거죠. 그런데 심영래 씨는 두 개의 용, 그러니까 말하자면 선의 용과 악의 용이 싸우는 그런 영화를 만든 거예요. 서구 사람들이 받아들이기가 아주 어려운 거죠. 동양에서 용은 이무기라는 단어 있잖아요. 이게 대미 용도 못 되고 우리는 용을 그 가장 그 성취가 지상에 있던 동물들이 가장 잘된 상태 중에 하나로 묘사를 하잖아요. 그게 동양 사상인 거죠. 근데 그거를 한국을 위해서 만들었다면 이해가 되는데 동양과 서양의 신화의 차이, 용에 대한 어떤 문화적인 차이조차 생각해보지 않고 그 일생을 자기 번 돈을 모두 투자해서 영화를 만들었다는 사실 자체가 쇼킹했어요.
이런 거하고 다른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 문화가 세계적으로 뻗어나가려고 하는 이 시점에 있어서 엄청난 실수를 했던 거를 기억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금 내가 여기서 이렇게 설명하는 이런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감정 체계를 연구하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론적인 연구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TV 드라마나 영화나 또는 웹툰이나 가요나 그런 대중문화를 만드는 사람들도 연구를 해야 되는, 왜냐하면 감정을 전달하는 산업이잖아요. 공감을 얻고 대중의 환호를 받고 대중의 그 감정적인 일체감을 만들어내고, 현재는 BTS 같은 그 아미들이 감동을 하는데, 그거는 어떤 이런 이론 체계에 바탕이 있는 게 아니라 BTS나 또는 뭐 봉준호 감독이나 이런 그 우리 홍상수 감독이나 이런 사람들, 내가 이름을 대는 이유가 뭐냐면 그런 천재적인 어떤 음, 소수들의 천재적인 소수들의 선구적인 그런 노력에 의해서 성취를 한 경향이 높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넷플릭스에 그 오징어 게임이라든가 또는 최근에 유명한 연상호 감독의 지옥 같은 드라마들도 이 이름이 감독 이름이 등장하는 것 자체가 그런 몇몇 사람 천재적인 몇몇 사람들의 어떤 감각에 의해서 그걸 찾아내 갖고 가는 거지 체계적인 어떤 진출은 아니다. 그럼 그 체계적인 진출이야말로 바로 이런 이론적인 바탕에 의해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이 글이 설명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분들까지도 이런 깊은 공부, 이게 깊은 공부처럼 보이지만 여기서 볼 때 인사이드 아웃 같은 만화 영화를 만드는데 가장 대표적인 학자, 심리학자가 참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란 말이죠. 그죠? 매트릭스 같은 경우도 그 당시에 가장 대표적인 철학자들이 참여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런 학문적인 연구가 바탕이 되어야 지금 벌어지고 있는 세계화의 기회가 체계화되고 공고화되지 않을까. 그런 시련 앞에 우리 한국의 한국 문화계가 그런 어떤 그 과제 앞에 놓여 있다고 말하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서 길게 설명을 했지만 이 문제는 굉장히 생각보다 중요한 일이다. 요 얘기는 이렇게 한 줄로 써 있는 거는 이렇게 짧게 써 있는 걸 보세요. 요거는 당연한 거니까 서구 그 사회 속에서는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이런 만화 영화를 언급하면서 심리학의 가장 핵심적인 지금 논란을 설명하고 있죠. 이렇게 두 개가 연결되는 거 한국에서는 굉장히 생각해보면 굉장히 신기한 일일 가능성이 높아요. 어쨌든 충분히 강조가 됐으리라고 믿고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이 폴 에크만이 conducted studies with the Foray on indigenous society in Papua New Guinea. 파푸아뉴기니아는 밀림 시대죠. 거기에는 토착 인종 사회를, 그게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포레라는 그 인종인데, 그런 사람들하고 연구를 실시를 했는데 에크만 showed that, 그래서 그 결과물로 논문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the foray could match photograph of faces with the emotional expressions they depicted. 그러니까 그들이 묘사하는 정서적인 표현을 가진 얼굴 사진을 매치시켰는데 happy, 뭐 sad, angry, disgusted, afraid, surprised. 아까 봤던 그거죠. 바로 위에 있던 요거 생각해 보시면 일단 이거 있죠. 여기 조금만 달라졌지 거의 비슷하죠. 그러니까 요런 것들을 with a fairly high degree of correctness. 무슨 소리냐면 그 원시인들한테 요런 사진을 보여주고 얼굴 사진, 감정 표현을 그들이 묘사하는 감정 표현의 사진을 보여줬더니 fairly high degree of correctness.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정확하게 맞췄다는 거죠. 실험이죠. 그러니까 이런 원시족한테 가서 예, 요건 무슨 행복이란 단어를 말할 때 요사전보 요거 맞냐 골라봐라 그렇게 했더니 거의 정확했다는 거예요.
because his subject, 그 연구 대상들은 has little exposure to Western culture. 서구 문화에 거의 노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에크만 맥클레임도 뭐라고 주장했냐면 it found, 발견했다. 뭘 발견했냐? conclusive evidence, 그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했다. 어떤 결정적인 거냐면 for the existence of six basic evolved universally shared emotions. 무슨 소리냐면 그 6개의 기본적인 진화되어 온 보편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감정, 정서 6개, 이게 존재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봐라. 우리 서양에서 이 선진화된 나라에서도 이런 걸 기본 정서, 그다음에 여기 진화돼서 지금 우리가 느끼겠죠. 옛날 사람들에서 쭉 진화되었을 거니까 그 보편적으로 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행복한 얼굴 있잖아요. 그 얼굴들을 파피아 뉴기니에 가서 그 서구 문화를 거의 모르는,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 갔더니 똑같더라. 거의 똑같더라. 이건 뭐 실험적으로 통계적으로 의심할 여지가 없다. 라는 거를 입증했다는 거죠. 실험적으로. Each emotion, 그리고 각각의 정서는 더더군다나 came with a distinct brain bound affect program. 여기서 affect라는 단어 썼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 감정, 정서를 합친 말이에요. 이때 이게 이제 원래 쓰던 말이에요. 여기서 이 사람도 이렇게 쓰는 거죠. 왜냐하면 affect라는 단어가 지금 이게 그 감정과 정서 합친 그 묘한 단어니까. 그래서 분명하게 구별되는, distinct, 구별되는, 그다음에 머리, 뇌에 연결되어 있는 그런 느낌, 그 프로그램하고 같이 간다는, 그렇게 딱 뇌에서 이렇게 구별이 딱딱 6개가 되는데 그거하고 딱 연결이 되는, 그거하고 맞더라. triggered by external stimulus, 외부의 자극의 트리거, 이게 권총 방아쇠를 트리거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빵 방아쇠 듣듯이 이렇게 자극을 받는다 이거죠. This underlying neural mechanism, 이 깔려 있는 배경이 되는 이 신경의 메커니즘이 would set up a cascade of pre-built system. 그러니까 미리 만들어진, 미리 건축된 반응. 무슨 소리냐면 어떤 자극이 오면 미리 마음속에 그 정서가 있어서 그 정서가 이렇게 터져 나온다는 거예요. 카스케이트는 작은 폭포니까 그러니까 뭐가 자극이 딱 오면, 그게 내부에 자극이 오면 이 미리 만들어진 반응, 그게 6개의 감정, 정서죠. 감정이 폭포처럼 착 나온다는 거, 쏟아 나온다는 거죠. 그죠? 머릿속에 딱 고정돼 있어서 하드와이어 돼 있어 갖고 외부적인 자극에서 딱 자극을 딱 받으면 방아쇠 당기듯이, 그러면 그 내면에 있던 그 뇌의 어떤 메커니즘에 바탕이 되는 메커니즘을 따라서 셋오프, 발사를 시킨 거죠. 촉발을 하는 거죠. 시작을 하는 거죠. 그 미리 만들어진 어떤 반응을 폭발하는데, 그게 뭐냐면 피지올로지컬 체인지, 얼굴 표정이 달라지고, 그러니까 육체적인 어떤 그 변화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얼굴 표정도 달라지고, 그다음에 행동의 그 경향도 달라지고, 그죠? 그다음에 주관적인 상태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we commonly call feelings. 그 당시에 딱 느끼는 거, 그죠? 행복해, I'm happy 하고 말하는 그런 감정을 딱 말하게 된다는 거죠. I'm sad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지? 그러니까 슬픈 얼굴을 본 사정을 보면 그게 익스터널 스티뮬러스죠. 그걸로 트리거 작동이 되면은 얼굴 표정이 바뀌고, 뭐 마음 상태도 바뀌고, 몸도 느낌도 바뀌면서, 그죠? 미리 고정된, 미리 건축된, 구축되어 있는 감정이, 반응이 탁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I'm sad, I'm happy 이렇게 말한다. 그게 6가지로 되어 있다는 거고, 그거에 맞춰서, 그런 이론에 맞춰서 영어가 만들어진 거죠. The universally says is, 이런 보편성 논지는 appeal to our intuition, 우리의 그 인투이션, 직감에, 그래 맞아 그럴 것지도 몰라, 우리 직감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하고 호소력이 있는 거죠. 우리 직감에 호소력이 있는데, 왜냐하면 어떤 직감이냐면 somewhere deep down, 저 아래, 저 마음속 저 깊은 곳에 we are all the same, 우리는 다 같지 않을까? 라는 그런 우리 그게 있잖아요. 우리는 다, 그지? 사람이면 다 사람이지. 사람들이 뭐가 다르겠어? 나도 행복을 느끼면 너도 행복을 느끼겠지? 라는 어떤 직관이 있죠. 그죠? 직감이 있잖아요. 잘 이론적으로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바로 탁 느끼는 어떤 그 직감 같은 게 있잖아요.
흑의 호소력이 있는 거죠. 그죠? 물론 문화라는 게 색조를 입히죠. 그렇지만 이 small unguarded moments, our shared humanity leaks out.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뭐 깊이 생각하지 않고 어, 뭐 가드를 올리지 않고 방어하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보면 우리의 공유하고 있는 인간성이라는 거가 그치? 그렇죠. 그렇게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sadness wells up in the eyes. 눈물이 그렁그렁 슬퍼서 하게 되고 joy crinkles the lips. 미소가 져서 입술이 약간 찌그러지죠. 주름이 생기죠. 그런 게 좀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직감에 딱 맞기 때문에 보편성 이론이 받아들여진 거 아니냐. 근데 지금 이분은 요거가 아닌 것 같다. 요걸로 끝나는 것 같지 않다. 그래서 여기서 unguarded moment라고 썼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방어하지 않고 있는 순간에 그렇다는 거예요. 제대로 방어를 하고 있다면 그렇지 않을 거다라고 여기 그거는 말이 내면에 들어있는 거예요. 포스트 모던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거죠. Over the past 2 decades, 지난 20년 동안, however, 하지만, this view has come under attack. 이런 견해가 공격을 받아왔다는 거예요. 20년 동안. 그래서 사실은 지금 20년 동안이라고 그러지만 1990년대 말부터 지금까지 이게 어펙트 이론이 조금씩 등장해서 강화되고 있어요. 그러면 small but growing group of iconoclast researchers, iconoclast는 우상 파괴적인 연구자들이죠.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이 보편성 논지에 대해서 반박을 했으니까 보편성 이론이 50년을 지배를 했으니까 우상 파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 연구자들이 작지만 점점 커져가는 집단인 거죠. 최근의 이론인 거예요. They argue, 뭐라고 주장하냐면 emotions are not hardwired responses that lurks in our brains. 우리 머릿속에 숨겨져 있는 하드와이드, 고정되게 단단하게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어떤 반응이 아니다. or guts for that matter.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guts는 내장이죠. 그러니까 가슴 속, 창자 쪽에 들어있는,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말할 때 그렇게 말하죠. 창자라는 단어 쓰죠. 그래서 그런 당연히 그 몸속에 있는 몸의 반응이다. 라고 말하지만 그건 아니다 이거죠. 그런 거는 waiting to be switched on by threats or opportunities. 그러니까 위협이나 기회에서 스위치가 탁 켜지듯이 그렇게 켜지기를 기다리는 그런 당연한 본능적인 그러니까 반사 반응이다. 그지? 감정이라는 게 뭐 생각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반사적으로 이렇게 탁 튀어나오게 말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반발하는 거죠. 그 대신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 연구자들은 이모션을 뭐라고 보냐면 이머전트, 발현된다라는 단어인데 무슨 소리냐면 숨겨져 있다 이렇게 싹이 솟아나듯이 솟아오르는 거죠. 발현되는 것으로, 그죠? 그러니까 처음에 딱 이게 툭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조금씩 이렇게 나오는 거죠. 싹이 뜻이 highly situated ways of organizing experiences.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아주 상황에 따라 situation 상황이죠. 상황에 따라서 높게, 그러니까 highly situation이니까 상황에 따라서 크게 반응하는, 그죠? 높게 반응하는 그런 방법인데 경험을 조직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험이 있는데 그거를 상황에 따라서 상황이 다른 데 따라서 그 상황에 그 땅에 높게 반응하는 거죠. 상황에 따라서 반응하는데 상황이 굉장히 많이 영향을 미치는 그래서 이제 창발한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발현한다, 이머전트란 단어가 그런 단어예요. 이렇게 창발하고 생겨난다는 거죠. 발현한다는 거죠. Exquisite act of meaning making.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정교하게 그 의미를 만드는 행위라는 거죠. 그러니까 감정이 딱 있다가 툭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정교하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의미가 만들어지는 과정 속에서 감정이 나온다는 거죠. 어떻게 형성되냐면 by complex interplay of nature and nurture. 무슨 소리냐면 본능과 양육의 복잡한 상호 교류에 의해서 이게 이제 네이처가 본능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유니버시티 세시즈는 보편성 논지는 주로 뭐에 관한 내용이냐면 본능에 관한 내용이죠. 본능적으로 당연히 있는 상서가 나온 거다.
그런 거고, 인간 누구한테는 본능이니까. 지금 이분은 여기서는 양육, 커가면서, 그죠? 양육하면서, 교육받으면서 그런 게 나오는 거다 이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요뿐만 아니라 모든 생물학 이론의 지금 아주 대표적인 어떤 투쟁의 과정, 논쟁의 과정인데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본능에 의한 것이다 라는 파에 대해서 양육에 의해서 변하는 거다. 이런 파들이 점점 득세하고 있는 과정이죠. 그러니까 본능과 양육을 두 개를 본능만 있는 게 아니라 본능과 양육의 복잡한 상호 관계에 의해서 어, 유전도 그렇게 반응을 요새는 그래서 유전 이론이 타고나는 것만 아니라 태어나면서 양육에 의해서 교육 과정, 문화 과정 이런 과정에 의해서 유전이 발현하는 방식이 다르다. 이게 발현 이런 단어도 들어있죠. 그래서 예를 들면 나한테 그 이제 예를 들면 암발생 유전자가 있다고 해서 암이 생기는 건 아니다. 그런 말들이 많이 들었을 텐데 그게 이제 요새 과정이에요. 암을 원래 발생할 유전자가 있다고 해서 그게 네이처죠. 그게 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 나온다. 예를 들면 고혈압이 태생적으로 그 본태성 고혈압이란 말 쓰죠. 고혈압을 누구나 다 걸릴 수 있도록 원래부터 태어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고혈압이 다 걸린다기보다 또는 고혈압이 심하게 된다기보다 그 이제 하는 데 따라서 창발, 이머전트 그 고혈압이 드러나서 현실로 발휘하는 그런 과정은 무난한 어떤 그 뒤에 성장 과정, 건강을 관리하는 과정에 따라 달라진다. 이런 게 최근의 과정이죠. 그래서 그 두 개, 네이처만 중시하던 과정, 여기서 이제 유니버스 세시즈 같이, 그래서 당연히 본능이니까 누구나 다 있겠죠. 그래서 보편성 논지인데, 여기 이거는 감정도 본능이 아니라 네이처 앤 너처다. 그러니까 네이처 대 네이처 앤 너처 그 변화, 그런 게 지금 거의 그 큰 흐름이라고 볼 수 있어요. In this provocative new telling, 이렇게 프로vocative, 도전적인 어떤 새로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그거를 다이버시티 세시스, 다양성 논지, 그러니까 보편성이 아니라 다양성이죠. 여러 가지 다르다는 거죠. 그런 논지. 이렇게 그러니까 이걸 다시 말하면 네이처는 유니버스 세시스고 네이처 앤 너처는 다이버시티 세시스죠. What we feel and how we feel. 우리가 어떻게 느끼느냐, 우리가 무엇을 느끼냐, 어떻게 느끼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perhaps even whether we feel at all. 그리고 우리가 느끼냐, 안 느끼냐, 이런 것들은 depends, not just on biology. 생물학에 기반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생물학이라는 게 본능이죠. 생물학은 본능이라는 단어를 잘 그렇게 쓴 거예요. 사실은 생물학에서도 두 가지인데, but also on context, 맥락에 따라서 그렇다는 거죠. 그죠? 그 맥락은 뭐냐? including the language we use,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도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자라온 문화, 이런 것들이 컨텍스트니까 이 컨텍스트도 영향을 준다. 바이올로지도 있지만 그런 식의 얘기인 거죠. Despite his promise to overcome prejudice, 이 편견을 넘어서려는 약속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 마지막에는 The One People, One World idea. 세상은 한 사람이고, 우린 다 같은 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하나의 세계라는 생각. 이게 이제 유니버시티 세시지의 특징이죠. 편견을 다 넘어서서 우리 하나의 세상 아니냐라고 말하는 게 유니버시티 세시즈인데 비판하는 거예요. Appears to have turned out the way racial color blindness did. 그러니까 인종차별적 행랭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런 방식을 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사람들, 그리고 하나의 세상이라는 생각이 그러면 이제 이게 하나의 세상, 하나의 사람이라는 것이 편견을 극복한다고 약속을 하고 시작을 했는데 결국은 뭐가 됐냐면 인종차별적으로 생명이 됐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즉 여기 꼴론 예를 들자면 it imposes a limited anglophone. 그걸 뭘 강요를 하냐면 제한된 앵글로폰. 영어 이게 영국계 백인 모델, 그죠? 제한된 앵글로폰 모델, 백인 중심의 모델을 강요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하나의 피플이라고 그러지만 백인만 있는 거죠.
이 대표적인 게 뭐냐면 최근에 이런 것들에 대한 반발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의 얼굴에 대한 예수의 그 모습이죠. 예수님의 그 영화나 어떤 교회 그림이나 뭐 그림들 보면 앵글로폰 모델이죠. 어, 백인들, 그것도 특히 그 북구라파 사람들이죠. 하얀 백인들, 백인들, 진짜 그런 하얀 백인들의 예수의 모델을 그 진짜 앵글로폰 모델이죠.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어떤 학자가 중동에, 그 예수가 태어나신 데가 이스라엘 중동이니까 중동 사람이었으니까 그거를 입증하기 위해서 그 동네에 있던 그 고고학 발굴된 해골들을 모아서 예수의 얼굴을 보여줬는데 완전 중동 사람이겠죠. 그 형을 보여줘서 이제 좀 약간 시끄럽고 논란이 되는 그러니까 바로 이런 거죠. 그런 그 연구도 발표되고 그래요 요새는. 그래서 그런 상황 중에 하나죠. 이거에 대한 비판이죠. 그래서 인간의 감정에 대해서 그러니까 한계가 있는 제한된 그죠? 영국적인 어떤 그런 모델 그죠? 어, Interesting Western Perspective. 그래서 서구의 어떤 관점을 interesting, 이게 참호를 파다니까 서구의 관점을 집중하는 거죠. In the research. 서구의 관점만 주장하는 거지. And obliterating differences from view. 견해가 다른 거를 무시해버리는, 지워버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해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을 연구한다고 통일된 하나의 감정이고 단일 체계다 말하지만 사실은 이 서구적인 관점, 영국적 중심, 영국적 중심의 모델에 집중했다는 거죠. Now, 그런데 armed with more sophisticated method and new data, 좀 더 세련된 어떤 방법과 새로운 데이터로 무장을 하고 나니까 a growing number of scientists are shedding the blinders of the universality. 그러니까 점점 커지는 숫자의 과학자들이 아까 예수의 얼굴 그런 것처럼 유니버설리티의 블라인더스 눈을 가리는 거죠. 그러니까 유니버설리티로 눈을 가리는 거 그런 거 블라인드 가리는 것들을 쉐딩 깨버리고 부셔버리고 and think it instead 그 대신에 뭘 보냐면 under wondrous diversity of states and experiences 여기서 diversity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상태와 경험의 놀라운 감탄할 만한 다양성을 보는 거죠. That's changing on our understanding what emotions really are. 정서가 진짜로 뭔지에 대한 우리의 이해관계를 바꾸고 있어요. Friedland was among the first to challenge the basic emotion view. 그래서 그 기본이 되는 감정이 있다는 견해를 도전한 첫 번째 사람 중에 한 명이 프리들런드인데, as a recent PhD, 최근에 PhD를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he has been in 에크만 acolyte. 그 아까 말한 그 에크만의 조교였어요. 그러니까 에크만은 아주 이거의 대장이죠. 베이직 이모션 시오리의 조교였는데, they'd even written papers together. 그 논문도 같이 쓴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에크만 지도교수 하에 프리들런드가 그 이론에 따라서 논문도 썼던 거죠. Then 그런 다음에 박사학위를 받은 다음에 he took a faculty position at the University of Pennsylvania. 그래서 펜실베니아 대학교에 교수 자리를 가졌는데 and met W. 존 스미스 거기서 그러고 난 다음에 존 스미스를 만나는데 who studied birds 조류학자예요. From Smith and others at Penn, 그 펜실베니아 대학교에 있는 스미스나 다른 학자들로부터 Friedland learned about the recent advances in animal communication. 동물 그 대화의 최신의 그 발전상 그 연구 상황을 알게 됐는데, which profoundly shocked his confidence in universal senses. 그것이 그 보편성 논지에 대한 그의 확신을 아주 크게 흔들었어요. 깊이 흔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런 연구를 해서 박사를 받았는데 previously 그래서 프리들런드 told me 나한테 말해주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animals have been seen as autonomous
automatons driven by reflexes. 이게 뭐냐면 이게 이제 그 유니버시티 세시즈에서 나오는 동물 이론인데 동물들은 오토메이턴 자동기계, 자동장치, 오토가 자동이죠, 메이턴, 그러니까 자동장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사적인 어떤 행동에 의해서 드리븐, 운전하다죠. 그 반사의 행동에 의해서 작동되는 자동장치로 보여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동물들이 예를 들면 그 왜 실험할 때 그러죠. 쥐들 먹이 실험할 때 동물들은 먹이를 보면 무조건 가서 먹을 거다. 라는 반사 반응에 기반을 해서 실험을 하죠. 동물 실험도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반사적인 반사 반응에 대한 얘기할 때 동물 실험 얘기를 많이 들죠. 동물이 이제 먹이 얘기를 하면 침을 흘리고 뭐 먹고 싶어 한다 뭐 이런 거죠. 그런데 최근 이론은 좀 다르죠. 또 베이직 이모션 시오리 기본 감정 정서 이론은 that 에크만 endorsed 에크만이 승인하는 그런 것들은 was stuck in that mold 그런 틀 속에 갇혀져 있는데 our emotions popped out because 왜냐하면 우리의 그 감정도 그렇게 툭 튀어나와 팝하는 뽕 하고 튀어나오는 거죠. Because of these triggers we are all wired to have 우리가 다 그렇게 말하자면 전선이 배치되어 있는 거죠, 모두. 그래서 이런 트리거, 이런 촉발하는 것에 의해서 감정이 툭 튀어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동물처럼 음식을 보면 침을 흘리고 먹고 싶어 한다. 뭐 이런, 그치? 그런 그 정서를 그렇게 보는 거죠.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게 에크만의 그 베이직이 모션 시월인데, but over time, scientists realized, 과학자들은 뭘 깨달았냐면, animal communicated, 동물들이 대화를 하는데, 훨씬 전략적이고 기술적인 방식으로 대화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동물들이 그냥 대화를 하는 게 아니다. 이런 걸 깨달은 거죠. Using a range of signals, 다양한 신호 체계를 위해서 to negotiate their interactions with others.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상호 관계를 협상하기 위해서. 그냥 반응이 아니라 협상이 있어요. 그 자동 반응이 아닌 거죠. 어떤 협상이냐면 오프스프링, 다시, 그 다음에 자기가 원하는 어떤 그 배우자 그런 것들과 상호관계에서 협상하기 위해서 다양한 시도를 보내는 거예요. 그치? 예를 들면 난 너를 좋아해 또는 싫어해 너를 피하겠어라는 단어가 똑같이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식한테 할 때와 적한테 할 때와 내가 원하는 배우자한테 할 때 그 시그널의 표현이 아주 다양하다는 거예요. It blew my mind. 그러니까 내 마음이 블로우, 터들이라는 거죠. 충격을 크게 받았다는 거예요. 애니멀 오 기분 much more credit. 동물들이 훨씬 더 많은 신뢰를 받았다. evolutionary biologist. 이 진화 생물학자들에 의해서 동물들을 훨씬 더 많이 신뢰를 주고 있었다는 거죠. 뭐보다 베이직 이모션 시어리스트, 뭐 기빙 휴먼즈. 인간들한테 주는 것보다 말이죠. 기본 감정 이론가들이 주둔 인간들은 자동 반응이다라고 생각했는데 동물들을 연구한 사람들은 인간보다 훨씬 더 복잡한 반응을 한다고 해주니까 이 사람이 이걸 보고 쇼크를 먹은 거예요. For decades after original studies, 이 오리지널 최초의 연구에 수십 년 동안 에크만즈 유니버시티 세시즈, 에크만의 보편성 논지는 went largely unchallenged. 도전을 받지 않았다는 거죠. Spurring on a vigorous research into human emotions that continue to this day. 오늘날까지도 계속되는 인간의 경험에 대한 아주 열정적인 그런 연구의 세대를 촉발했던 거죠. 이게 이제 영화까지 나온 거예요. 인사이드 아웃. 이게 이런 연구가 계속되어 오니까 영화도 거기에 기반을 두고 인사이드 아웃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그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영화에 나오는 감정들은 여기서 정리해 보면 그런 감정들은 그렇게 구별이 딱딱 되고 그리고 그 영화는 전 세계적으로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모두 다 공감할 거다라는 전제하에 그 영화를 만든 거잖아요. The first serious crack. 첫 번째 심각한 그런 어떤 금이 가지는 거죠. 깨지는 거죠. crack. began to appear. 언제 일어났냐면 the early 1990, 90년대
초연의 아주 시작점이죠. When the psychologist Andrew Ortony and James Russell he had two highly influential critics of Ekman's finding published. 그러니까 이게 발표가 됐는데 출판이 됐는데 에크만의 발견한 것에 대해서 두 개 비판하는 거 아주 그 영향이 많았던 비판하는 논문이 써진 거죠. 러셀의 논문은 오퍼드가 동사죠. 제공했는데 detailed account of various methodological flaws. 그러니까 다양한 방법론적 오류를 아주 상세하게 설명한 거예요. 에크만의 이론에 그러니까 방법론적인 오류가 다양하게 많다. 그런 거예요. 예를 들자면 포스트 초이스 패러다임. 그러니까 패러다임 툴을 소개하는데 강요를 해서 선택하게 했다는 거죠. In each subject's match face to a emotion word from a list of given options. 그러니까 주어진 옵션의 리스트 그것만 있었던 거죠. 이거 어떻게 생각해? 슬픔이야? 기쁨이야? 하고 주어진 옵션이 몇 개 없었던 거죠. 거기로부터 이모션 월드를 매치해야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을 보여주고 그 얼굴에 예를 들면 앞에다가 기쁨 6개밖에 딱 없는 거죠. 그 중에 골라 이렇게 된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강요, 오시전다형 이런 식으로 강요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중에서 골라야 되니까 비스무리한 걸 골랐을 거 아니냐. 그런 실수를 했다는 거를 자세하게 지적을 한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질문하고 있냐면 러셀은 만약에 이랬다면 어땠을까 하고 질문하는 거예요. Subject 1 actually recognizing the emotion they picked out. 그들이 picked out, 골라낸 이모션을 실제로는 인식하지 못했을 수도 있는 게 아닐까. What if, 그죠? 그러니까 잘 모르는데 그 중에서 그냥 하나 아무거나 비스무리한 거를 그냥 찍었던 게 아닐까. What if they were simply making educated guess? 아니면 그들이 아마 그냥 교육받은 어떤 추측, 그지? 그러니까 실험을 하기 위해서 설명을 했을 거 아니에요? 이해를 시켰겠죠? 그러니까 그런 educated guess였을 뿐 아닐까, 그죠? 교육받았으니까 교육받은 대로 해야 되니까 그러고 와서 그 사람들이 보상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을 받은 대로 이걸 해줘야지 그 사람들이 가니까 행복하게 해줘야 가니까 또 아닐까라고 그런 식으로 질문하고 있는 거죠. In one experiment published in 2016, 그러니까 2016년도에 한 다른 실험에서 이거 다 실험이겠죠. Just 7% of 브랜더 subject, 브라이언더는 이제 다른 지역이죠. 아까 말한 거기 파푸아뉴기니 사람이 아니라 다른 원시인들의 실험을 했는데 그 실험자들 대상자들의 7%만 correctly identified anger, 그죠? From posed photographs. 사진에 에서 분노를 7%만 올바르게 구별해냈다는 거예요. The prototypical disgust face in turn was open. 그러니까 원래 원형이 되는, 그러니까 원형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disgust, 멸시하는 얼굴 표정이 in turn was open scene. 뭐라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면 sad, angry, afraid. 슬프거나 분노하거나 두려워하는 것으로 종종 보여졌다는 거. 잘못 보더라 이거죠. Crivelli's findings parallel with by other team working in Africa. 이건 아프리카에서 연구한 아까는 뉴기니는 그런 것이죠. 아시아죠. 그 연구한 다른 팀들과 parallel 병행하게 비슷하게 hard to square with the university thesis. university thesis하고 잘 맞지 않았다. 맞는데 어렵다 이거죠. And not with the perspective I've been calling the diversity thesis. 내가 말한 diversity thesis하고도 그런 관점, 내가 지금 말하는 관점하고도 맞지 않다는 거죠. Known also as psychological constructionism. 이렇게 심리적 구성주의라고 알려진 것은 this alternative theory, 이 대안적인 이론은
2003년도에 펄스턴 갑자기 등장했는데 with a paper 러셀의 페이퍼에서 등장했는데 지금 이 오늘날까지 그 러셀이 아까 그 에크만의 조수였던 사람이죠. 오늘날까지 is among the most cited in affective science. 이 정동과학, 내가 아까 정동이라는 단어 썼죠. 이 정동과학. 여기 슬쩍 들어왔어요. 이렇게 설명이 없이. 이게 이제 지금 세상에 감정과 정서의 체계, 새로운 체계를 묘사하는 그럴 때 쓸 때 감정과 정서를 쓸 수 없으니까 옛날 단어를 새로운 단어가 어펙트인데 그 어펙트에 대한 연구하는 과학 그런 과학에서 많이 이용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펙트 사이언스, 어펙티브 사이언스라는 거는 포스트 모던 사이언스죠. 감정. here 여기서 러셀 레이다 뭐라고 말하냐면 new vision 어떤 새로운 비전을 보여주는데 for the intricate ways 좀 더 복잡한 그런 방법을 보여주는데 nature and nurture죠. 그러니까 이게 nature도 아니고 nurture도 아니고 두 개 합친 거죠. 그게 서로 인터랙트한다. 그죠? 이거죠. 이게 아까도 이런 얘기 한번 했었죠. To produce the some familiar yet enigmatic state we know 아주 맞아요. 그러니까 감정이라는 게 familiar하기도 하지만 enigmatic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숙하다 이거죠. 이건 nature죠. enigmatic, 수수께끼 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를 다 고려를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새로운 이론이라는 거죠. It starts with what we call core effect. 그러니까 핵심 정동이라고 말할 수 있죠. 핵심 정동.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라고 주장하냐면 핵심이 있고, 그러니까 두 개 다 합치는 거죠. 핵심이 있고, 그 다음에 그 핵심에서 나오는 파생되는 게 있다. 그래서 핵심은 네이처고, 그 다음에 파생되는 건 너처다. 이렇게 두 개 구별할 수 있다는 거죠. 보편성 이론을 완전히 버리는 게 아니죠. 이건 보편성 이론, 핵심 정도는 보편성 이론을 어느 정도는 수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general undifferentiated sense of your body in the world. 세상 속에서 보편적이고 구별할 수 없는, 구별되지 않는 그런 감각인 거죠. 센스. 이거는 이제 느낌, 그렇게 표현할 수 있죠. always present in the background. 그게 배경에 언제나 있다는 거예요. Think of it as a barometer that takes some very basic readings of your internal environment. 내면의 환경, 감정이나 정서의 느낌 같은 거를 내면의 환경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속에 있는 그 환경이죠. 그거에 대한 가장 아주 베이직한 리딩, 기본적인 어떤 독해를 할 때 그거의 바로미터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원래는 그런 핵심 감정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인종을 넘어서 문화를 넘어서 고려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거를 available to consciousness in broad stroke, broad brush stroke. 이 broad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brush stroke은 붓질하기인데 여기서 붓질하기 중에서 이 단어가 중요해요. broad가 중요해요. broad는 넓게 붓질하는 거죠. 그러니까 듬성듬성 붓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을 그린다고 생각해 볼 때 넓게 쫙 칠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략 그런 뜻이에요. 대략 칠을 하는 것 그런 의식에 그지? 대략 지금 무슨 감정이 하고 느낄 때 그때 의식에 그게 때 필요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냐면 좋고 나쁜 거 feeling good or bad 또 lethargic or energized 힘이 없고 기운이 없고 그 다음에 기운이 많고 에너지가 있고 이런 아주 넓게 생각할 때 그럴 때 이 코어 어펙트를 쓸 수 있다는 거죠. According to 러셀에 따르면 코어 어펙트는 그런 핵심 정동은 our innate and shared emotional base, 우리의 타고난 공유하는 정서적 기반이다 이거죠. 이걸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미니멀 유니버설리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니버설리티를 완전히 포기한 게 아니라 미니멀하게는 있다. 최소한도의 보편성은 있다. 라고 봐야 된다는 거죠. It could help explain the high cross-cultural overlap.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high cross-cultural overlap이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문화를 넘어서는 문화를 교류하는 그런 어떤 중첩, 겹쳐지는 걸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에크맨 and other found. 에크맨과 그런 사람들이 해피니스를 규정할 때, 해피니스가 이거야 하고 할 때, 뭐 문화적으로 별 차이 없이 다 비슷하더라. 그럴 때 그거는 그러면 지금 다이버시티 이론은 안 맞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설명하느냐?
그럴 때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 유니버설 이론이 안 맞는 이유가 그 코어 어펙트라는 것이 핵심 정동이라는 것이 설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cannot account for. 뭘 설명할 수 없냐면 sheer variety of finely grained emotional states. finely grained. 아주 섬세하게 가른 거 있죠. 그 곡식 가른 걸 파인하게 그레인드 했다고 그러죠. 파인이 그레인드한 그러니까 그렇게 나달이 그렇게 섬세한 그지? 그 섬세하다는 단어겠죠. 그런 정서적인 상태. 이게 다양한데 쉬어. 아주 진짜로 많이 놀랍게도 그죠? 당연 그렇게 다양한 거 그런 걸 무슨 설명하냐 이거야. In which we find ourselves. 우리가 그걸 우리 안에서 그걸 발견하는 거예요. 그죠? 예를 들자면 지금 이게 지금 이게 그렇게 정서가 복잡해졌기 때문에 쉽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 하나 대표적인 예를 볼 수 있어요. 만족. 또 감정이잖아요. 근데 예를 들자면 이거는 기쁨과 다르죠. 그다음에 예를 들면 해피니스. 해피니스라는 게 행복하다 그러지만 언더 가면 온갖 종류가 들어있는 거예요. 악보를 가로질러서 쫙 도레미파솔라시 다 있는 거죠. 예를 들면 unbridled exuberance. 너무 기뻐서 소리를 지를 만큼 환호를 하는 그러니까 규제가 없는 규제를 안 받는 그런 exuberance 그런 환호에서부터 조용한 만족 있잖아요. 그렇죠? 행복해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게 거의 뭐 기뻐서 행복해서 소리를 질러서 뭐 언드라이드 한계 막 너무 기뻐서 그거 생각해보면 돼요. 야구장 가서 홈런 나왔을 때 자기 편에 갑자기 터져나오는 함성 같은 거 있죠. 이게 언브라이들드 익스피어런스라고 말할 수 있죠. 그죠? 축구장에서 뭐 한국 대표팀이 축구를 했을 때 그 옛날에 월드컵일 때 지금도 월드컵일 땐 그럴 텐데 먼 데서 하면 새벽에 축구를 할 때가 많잖아요. 한국 팀이 축구를 안 보고 있어도 아파트가 들썩거리는 함성이 날 때가 있어요. 골을 넣은 거죠. 그러니까 한국 팀이 골 넣는지는 테레비를 안 보고 있어도 알 수 있어요. 뭐 이겼는지 졌는지 나중에 봐야 돼. 왜냐면 조용하면 진 거니까. 근데 한국 팀이 골 넣었을 때는 unbridled exuberance가 튀어나와요. 그죠? 그렇지만 어떤 행복은 그냥 조용히 만족하는 경우도 많죠. 예를 들면 경탄이라는 거. 이건 진짜 복잡하다고요. 경탄이 뭡니까? 이거는 그냥 단순한 감정이 아니잖아요. Strikes me as more complex. Still. 훨씬 좀 더 복잡한 거야. 그걸로, 나를 친다. 나를 느끼게 한다는 거죠. 뭐냐면, The holding of fear and rapture. 공포인데 황홀함도 있죠. rapture. In the same stunned breath. 놀란 그 숨결에, 이러는 거죠. At the contemplation of a great force. 더 큰 어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융프라우 같은 데 올라가서 빙하를 봤을 때, 산꼭대기, 빙하를 봤을 때 더 큰 포스에 대해서 명상하게 되죠. 그리고 말문이 막히죠. 스턴드 브레스, 숨이 막히죠. 그럴 때 그거는 황홀하기도 하지만 공포도 같이 있잖아요. 그죠? 랩처도 있지만 피어도 있어요. 그걸 같이 홀딩하고 있는 거죠. 그걸 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게 이렇게 단순한 게 아니잖아요. more practically 좀 더 현실적으로 실질적으로 말하면 with high arousal negative states such as anger and fear 분노나 공포 같은 그러니까 말하자면 부정적인 어떤 상태가 좀 높은 부정적인 상태, 높이 각성되는 부정적인 상태에 있을 때 how do you get from those simple undifferentiated sensations 그러니까 이렇게 샘플로 보여주는 이르면 분노나 공포 같은 것들은 단순하고 구별이 잘 안 되는 어떤 느낌으로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우리가 샘플을 보여줄 때는. 그런데 액츄얼 앵거, 실질적인 분노랄까 아니면 프레시 앤 블라드 피어, 뼈와 살로 느끼는 공포. 이런 거를 거기서 어떻게 느끼냐고요. 그 종이에다 이렇게 그러면 분노와 공포의 표정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표정을 보면서 그걸 어떻게 거기다가 그걸 보고서 거길 끄집어내냐고요. 그럼 배우들이 그런 종이에 있는 그림으로 액츄얼 앵거나 플래시 앤 블라드 피어를 보여주지 않 배우들이 하는 건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배우들이 하는 거라면 요거는 그 심리학자들이 그 지금 아까 말한 에크만이 했던 어떤 샘플에 나오는 그 감정이겠죠. 그 두 개는 전혀 다르잖아요. Emotions we experience with vivid and intensity, depth and detail. 그죠? 그러니까 생동감 있는 깊이와 생동감 있는 집중력과 깊이와 그런 디테일한 그런 경험. 그죠? 그렇게 경험할 수 있잖아요. 우리도 경험하지만 영화에서 배우들이 그렇게 묘사를 해내죠. According to diversity thesis, 다양성 논지에 따르면 this is where, 그러니까 바로 이런 것들, 이런 섬세한 것들은 language and culture, 언어와 문화가 들어오게 되는 장소라는 거죠. They provide particulars and 그 특별한, 특수한 것들을 제공하게 되고 언어와 문화가 furnish the definitions, 그 정의들을 주는데 우리한테 used to pass affect into emotion. 그러니까 affect를 그런 정동이라는 것, 그 원초적인 감정을 이모션으로 분석하는데, 그죠? 그러니까 affect를 여기서는 이중으로 쓰고 있어요. affect 여기서는 정동과 그 정동이라는 건 감정과 정서의 바탕이 되는 원료로 여기서 쓰고 있는데 약적으로 왔다 갔다 쓰고 있는데 여기서는 이 단어는 여기서는 이제 그런 원료로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모션은 보여주는 표현으로 쓰고 있는. We categorize our sensation. 우리의 느낌. 요 느낌은 그는 요게 sensation이에요. 사실 affect 대신에 sensation이라는 단어를 썼어야 되는데 이런 sensation 우리 느낌을 뭐 어떻게 intelligible 알아들을 수 있게 지적으로 알아들을 수 있게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카테고리를 만들죠. 범주를 만드는 거죠. 기쁨, 슬픔 이런 식으로 나는 기뻐하고 그래야지 우리의 느낌을 intelligible 알아들을 수 있게 하는 거죠. This act of conferring meaning to the low-res images. low-res image라는 게 low resolution 이미지예요. 우리가 해상도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낮은 해상도의 이미지. 지금 느낌이 이렇게 표현이 됐는데 얼굴 표정이 있는데 그게 낮은 해상도의 이미지로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표정을 보고 잘 모르는데 거기다가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나는 기뻐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게 this act of conferring to the low-res images. 그러니까 이 로레스 이미지는 our body 쳐나오는시죠. 우리의 몸이 만들어내는, 찍어내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표현하는 게 로레스 이미지일 수 있잖아요. 요게 이제 센세이션 같은 거죠. 우리가 느꼈는데 그게 센세이션으로 표현이 됐는데 그 표현들이 뭔지 정확하게 안 나왔을 때 그걸 인텔리저블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죠? 의미를 줘야 되는데 그 의미를 주면 turns them 그런 의미가 뭘로 바뀌냐면 bleeding, throbbing, technicolor, experience가 되는 거죠.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이모션이라고 깨닫는 피를 흘리고 이제 throbbing은 뭐야? 마음이 고동치는 그러니까 심장이 고동치는 영화에 나오는 테크니컬러 컬러풀한 그지 영화에 컬러풀하게 여기서 왜 테크니컬러를 썼냐면 로우레스를 써서 그래요. 그 해상도가 낮은 거에서 테크니컬러 영화에 나오는 그 총천연색 그런 경험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죠. When we apply a label to your current state, 예를 들면 이 레이블, 이 라벨이라고 그러죠. 라벨, 그 상표를 너의 상태, 예를 들면 fear라고 말한다는 거죠. 이렇게 라벨을 붙이는 거예요. I'm afraid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라벨을 붙인 거죠. You don't merely invoke a symbol. 그러면 그냥 심볼을 불러일으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공포를 불러일으킨 게 아니라 stupendous amount of fear-related data. 그러니까 공포와 관련된 데이터들이 엄청나게 많은 양이 get conjured up. 거기에 모이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두려워 그러면 그 공포와 관련된 모든 그지 그러면 나오는 거죠. 그게 그 데이터들이 나는 두려워 그러면 두렵다는 게 그냥 그 심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그렇게 너 두렵구나 나도 두려워 이렇게 말할 때 온갖 관련된 데이터들이 다 튀어 올라오는 거죠. 전염이 되죠. 그래서 anything from telltale signs. telltale은 이야기를 말할 수 있는 거니까 뚜렷한 사인으로부터 그 다음에 visual cues. 그러니까 눈으로 볼 수 있는 어떤 힌트들. 이게 뭐냐면
서라운딩 컨텍스트, 이 맥락을 둘러싸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공포의 그 귀신불 같은 게 보인다, 뭐 이런 거죠. probable causes, 아마도 그런 가능한 원인. 근데 이 동네 사람이 죽었대더라, 뭐 이 집에 사람이 죽었대더라, 뭐 이런 거잖아요. 그지? 공포 체험이 가능한 거죠. cultural meanings, 문화적 의미, 그죠? 흉가, 뭐 이런 거. and expected consequences, 예상되는 결과, 그래 사람이 죽었대더라, 뭐 이런 거죠. 그죠? all culled from past experience of fear. 그러니까 과거의 그 공포의 경험에서부터 골라낸 거죠. 그거 다 나온 게 아니라 골라내는데 and stored into a mental model or script. 그러니까 과거의 경험에서 골라내갖고 뭐냐면 멘탈 모델, 스크립트. 그러니까 이게 무비 스크립이죠. 여기서 스킬이 또 나온 이유는 아까 그 테크니컬라 그 단어 거기서 또 거기하고 연결돼서 이미지예요. 그러니까 어, 각본이죠. 그죠? 그러니까 멘탈 모델이죠. 정신적인 모델, 마음속의 모델, 마음의 모델로 저장돼 있던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옛날 얘기, 어릴 때부터 옛날 얘기가 공포 얘기하고 들었던 거, 그것 때문에 우리가 공포 체험하러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인 거죠. To experience fear, 공포를 느낀다는 건, right, 러셀이 뭐라고 말하냐면, is to perceive strong resemblance. 그러니까 공포를 느낀다는 거는 강력한 그 유사성을 인식하는 거예요. 인지하는 거죠. 뭐로부터? Between one's current state as one know it. 그러니까 알고 있는 그런 현재의 상태와 mental script for fear. 그러니까 공포에 대한 우리 마음속의 어떤 각본하고 두 개가 강력하게 연상되는 거죠. 비슷해지는 거. 그걸 인식하기 때문에 두려워, 공포야, 두려워, 도망치자 이렇게 말할 때 지금 현재 상태를 알고 있는 거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마음속에 있는 공포라는 게 이런 거야. 공포 체험이 이거 나오는 거죠. 멘탈 스크립트가 없다면 두렵지 않겠죠. 그러니까 뭐 거기가 뭐 사람이 죽어 저 두려워 뭐 귀신이 나와 이런 얘기들이 하나도 없는 상태로 가면 그냥 지나가는 것이죠. 두려운 것이 아니죠. construction of emotions, 감정이 구축될 때 is highly, 그러니까 감정이 구축되는 걸 보면 그러니까 굉장히 그 상황에 따라서 그죠? 시츄에이트에 따라서 시츄에이션에 따라서 달려 있는 거죠. 아주 높게. So no two episodes of fear and anger, sadness indeed share the same components. 그러니까 공포나 분노나 슬픔의 두 가지 에피소드가 있다고 해도 그것이 똑같은 요소를 공유하진 않아요. 그지?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그게 흉가인지 모르면 거기서 잠도 잘 수 있고 거기서 뭘까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런 개념이 하나도 없다면 공포의 개념이 하나도 안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미지의 세계에 갔을 때 그 사람들은 두려워하지만 우리는 왜 두려워하지 전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If you feel afraid, your eyes might snap wide open. 만약에 두려워지면 눈이 갑자기 스냅 사진치듯이 갑자기 팍 커지죠. 러셀 아교수 주장하기를 그렇지만 only 언제만 그러냐면 in cases when wider field of vision, 그러니까 시야가 넓어지면 can help you dodge a threat. 그 위협을 기피할 수 있을 때만 눈이 커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포가 질리면 눈이 커져. 그거는 주변을 둘러봐야 넓게 볼 수 있으면 공포를 피할 수 있다고 하면 커지겠지만 어떤 때는 공포가 있을 때 눈을 감아버릴 수도 있죠. 그죠? 그거는 그 옆에를 봐도 소용없을 때 그때 눈 감고 그러는 공포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Likewise 그런 것처럼 you might want to flee or 도망치기를 원하든가 아니면 내일 시험을 볼 공포는 눈을 감아버린다고 눈을 크게 뜬다고 될 일이 아니죠. 내일 시험 공부는 두려우니까 어떻게 해요? 앉아서 공부하기 시작하죠. There could be, in fact, 사실상 an infinite number of possible emotional states. 무제한, 제한이 없는 숫자의 가능한 정서적 상태가 있을 수 있는 거죠. With no discrete signatures. 분별할 수 없는 signature, 서명, 징조가 있는 거죠. 없는 거죠. Then that let us clearly separate from them from other mental phenomena. 그러니까 그것들을 다른 정서적 마음의 현상과 분명하게 깨끗하게 구별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어떤 뚜렷하게 없는 거예요. According to 러셀에 의하면 nothing short of the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어떤 느낌이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인데 인간의 정서의 모든 상황, 이 사례,
인캡슐레이스. 그러니까 이 요약하고 캡슐에 딱 넣고 요약하는 거죠. 이게 뭐야 하고 요약하고 적절하게 요약하고 설명할 수 있으려면 nothing short of the whole of psychology, 심리학 전체를 다 필요한다는 거예요. 그거보다 쇼트한 거는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쁨 하나를 설명할 때 내가 이것 때문에 기뻐라고 설명할 때 그 설명을 위해서 어떤 한 요소가 아니라 심리학 전체가 다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과학자들을 좌절시키겠죠. 그럼 어떻게 과학의 이론을 만들어요? 그죠? 모든 감정이 이렇게 심리학 전체를 다 훑어봐야 된다면 어떻게 과학을 만드냐고. But every human being, I imagine, 내가 추측하건대, 생각하건대, would find comfort in the knowledge that, 그래서 이런 그 지식 속에서 위로를 찾을지 모르겠다는 거죠. 가정법이죠. That even our pettiest bouts of rage, 우리의 가장 사소한 어떤 분노의 폭발, 이런 그런 것들도 can hide some deep organismic intelligence. 우리 어떤 깊은 어떤 유기체적인 지성을 숨기고 있을 수 있다는 거지. 거꾸로 말하자면 우리의 그런 어떤 그 정서가 이렇게 복잡하다면 그게 우리 그렇게 복잡한 만큼 우리가 그렇게 깊은 어떤 유기체적인 지성을 갖고 있다고 거꾸로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이런 걸 보면 이게 뭐 어렵게 해서 나쁜 것이라고 말하기는 좀 곤란하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깊은 그런 능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위로가 될지도 모르겠다. 컴포트가 될지도 모르겠다. That rather than remnant of our bestial nature bursting out to torture and embarrass us. 그러니까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를 괴롭히거나 고문하거나 당황스럽게 만들도록 터져 나오는 우리의 동물적인 본성의 자녀물. 이게 이제 네이처에 관한 내용이죠. 여기 네이처라는 단어 들어있죠. 그거보다는 거기다가 뭐 포함하냐면 우리의 정서라는 것이 might be a complex act of meaning making. 복잡한 의미 형성, 의미 만들기의 행위일지도 모른다는 거죠. That shows us 우리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복잡하다는 게 나쁜 게 아닌 거죠. tangled, 얽혀 있고 복잡하게, sophisticated, 아주 현학적으로 복잡하게 됐다는 거예요. Even instructable to ourselves. 우리 자신한테도 instructable, 묘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은 우리 자신한테도 묘사할 수 없을 때 많잖아요. Also very, very different indeed. 아주 다르다는 거예요, 정말로. 이런 diversity senses는 still young and controversial. 그렇지만 이런 그 다양성 논지는 아직도 지금 이 연구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이 이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영화가 나오는 걸 보면 이게 지금 이론이 되어 있으면 나왔을 리가 없잖아요. 이렇게 복잡하다면. 그런데 아직도 어리고 그리고 논쟁적인 그런 건데 이렇게 생각해서 이거를 포기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 증거가 그걸 지지하는 증거가 그런 주장을 지지하는 증거가 빨리 늘고 있다고 믿는다면 이 연구를 하는 거죠.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영화, 대중영화 만들어질 것처럼 아직은 이 분야를 몰라서 만든 거니까 그렇지만 그렇다는 거. 이게 새로운 연구 분야라는 거죠. A formidable opposition to basic emotion view. 그러니까 기본 정서 견해. 요게 이제 universal sexis죠. 요거에 대해서 막강한 반대는 has emerged in recent years. 최근 몇 해 동안 등장하고 있는데 spearheaded by 리자 펠드만 베렛. 리자 펠드만 베렛이 선봉에 서고 있다는 거죠. 이 사람이 대표인데 요새 가장 선봉에 쓴 사람인데 Professor of Psychology at Northeastern University in Boston의 교수인데 심리학 교수인데 Her disciples and 그의 제자들이 그런 거예요. 크리스틴 링키스트 at the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이 사람이 링키스트가 was an early member of Barrett's lab. 베렛의 실험실에 back in the days 초창기 멤버인데 when
She told me, people were saying,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때, this is crazy, this is heresy. 미쳤어. 이거는 이단이야. 라고 말하는 시절. 그러니까 이게 정통파에 벗어나니까 이단이야 라고 말했다는 거죠. She, on the other hand, 반면에 felt on the cusp of a revolution. 그 혁명의 끝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It felt like it's time. We are going to shift tides. 조류를 바꿔야 되겠다. 때가 됐다.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링키스트 이니셜 리서치, 그 링키스트의 초창기의 연구는 set out to demonstrate how brains construct emotions on the spot. 그러니까 브레인들이 어떻게 즉석에서 이모션을 구성하는지를 보여주는 걸로 시작했는데 by categorizing core effect. 그러니까 아까 말한 핵심 어펙트, 핵심 정동을 그거의 그 범주를 만들기 위해서, 그죠? 처음에는 그러니까 브레인을 가지고 코어 에펙트를 찾아내보자 라는 에크만의 이론을 거의 반복하는 거죠. In one study published in 2008, some subject asked to 어떤 그 실험 대상이 요청을 받았는데 뭘 요청을 받았냐면 fear related 스토리를 하라고 요청을 받은 거예요. 공포와 관련된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라는 요청을 받았고, while 그러면 반면에 다른 사람들은 이거는 이제 대조군이죠. 이거 실험군이라면 실험군들은 공포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세요 받고, 다른 사람들은 reflected anger or neutral topic, 분노라든가 뭐 중립적인 주제를 생각해 보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공포를 실험을 하는데 공포에 관한 얘기를 해보라고 한 사람들이 얘기하고, 요게 이제 실험의 주체고, 그다음에 대조군들은 뭐 분노나 다른 거 중립적인 어떤 주제를 해보라고 그런 거죠. 링키스트 find that, 근데 뭘 발견했냐면 그 실험의 결과로 the fear primed participant, 그러니까 fear 공포가 주류였던 그 참여자들은 listen to the loud mix of Holst and 카미나 버라나. 이 카미나 버라나는 게 중세의 음악인데, 홀스트도 구스타프 홀스트라는 사람의 음악인데, 이게 아주 소란스러운 그 음악이 섞여 있는 약간 공포 괴기스러운 음악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 거를 들었을 때 designed to put them in the highly aroused unpleasant state. 그러니까 모호하게 해서 그렇게 만들었냐면 그들을 highly aroused, 고양되고, 그러니까 기분 나쁜 상태, 불편한 상태로 고양되도록 디자인된 거죠. 그런 음악을 동원해서 그런 걸 그렇게 해서 들었을 때, 그렇지? 들었을 때 그들이 later displayed, 나중에 그런 경험을 한 다음에 나중에 뭘 표현하냐면 significantly more risk aversion, 그 위험을 회피하는, 위험한 거를 회피하는 그런 거를 significantly,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의미 있게, 그 소리예요. 통계적으로 의미 있게 보여줬다는 거죠. An implicit measure of fear. 요게 디스플레이, 요게 뭐냐면 공포의 암시적인 측정도리죠. 그러니까 회피를 피한다는 거는 공포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회피를 피하는 행위를 했을 때 공포를 갖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근데 그게 나머지 사람보다 확실히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그런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통계적으로 맞다, 결과가 그렇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it seemed that the concept of fear, 이런 실험 주체의 마음속에 accessible, 더 접근하기 쉽게 만들어진 공포의 개념이, 그죠? 그런 공포의 개념이 들어갔을 테니까 그런 것들이 had adjusted itself to their free floating negative effect. 그러니까 그 자유롭게 떠도는 부정적인 어떤 정동에 부착이 돼서 converted into actual experience of fear, 실질적인 공포의 경험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머릿속에 공포의 개념이 그러니까 옛날에 있던 개념이 작동을 해서 그게 이제 행동으로 옮겨졌다는 거. 그러니까 컬처로 그 경험이 됐다는 거죠. Emotion dependent concepts applied to internal states.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컨셉트가 있었는데, 그죠? 공포에 대한 얘기를 했으니까 컨셉트가 생겼죠. 그게 이제 내면에 적용이 됐는데, 그죠? 그런 내면 적용을 한다면, 그게 의존한다면, 그 공포가 지금 머릿속에 했는데, 얘기했는데, 그 공포가 마음에 자리 잡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이제 컬처죠, 그죠?
컬처가 그러니까 그게 컬처잖아요. 문화, 이야기가. 그러니까 그게 plays a key role in our emotional lives. 우리의 정서적인 삶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면 by shaping relevant mental script를 만드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관련된 연관성 있는 마음의 대본을 형성하는 거죠. 그래서 이 얘기를 해갖고 그게 이제 컨셉트를 만들어지고 문화가 되니까 나중에 그런 작동을 하더라. 행동에. 이는 2018 study, A team of cultural psychologists. 이게 이제 문화 심리학자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죠? 문화 심리학자들이 등장한 거죠. Including 마이클 보이거 and, 여기 최근이죠. 2018년. 베차 메스키타 at the University Leuven 샘플을 만들었는데 shame experience 있어. 수치심 경험에 대한 샘플을 만든 거예요. 샘플을 찾았는데 어디서 만들었냐면 hundreds of American, Japanese, Belgian subject. 그러니까 이 문화가 다르죠. 아메리카, 재팬, 벨기안. 그죠? 그러니까 실험 대상자들을 문화별로 구별해서 수백 명을 이제 부분한 거예요. 이제 문화로 진짜 구별하는 거죠. 문화로 진짜 다르냐 그런 실험을 한 거예요. The researchers fed collective reams of data. 그래갖고 이 모아놓은 굉장히 많은 그 데이터들을 into the clustering algorithm. 그러니까 모으는 알고리즘 있죠? 컴퓨터 알고리즘으로 정리를 해서 넣어봤더니 to search for pattern. 왜냐하면 패턴을 찾으려고. 그래서 이제 요새는 컴퓨터로 연구를 하죠. 데이터를 만들어서 했더니 더 알고리즘 스펠 아웃 패턴했는데 three distinct types of shame. 세 개의 뚜렷하게 구분되는 타입을 패턴했다는 거예요. One prevailing each culture understudy. 그러니까 이 세 개의 문화를 설명했는데 세 개의 연구하는 세 개 각각의 그 주도적인, 압도적인 prevailing 만연하는 어떤 그 문화가 세 개가 다르더라. 미국하고 일본하고 벨기에하고. Most American, for instance, 예를 들면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felt shamed. 언제 수치심을 느끼냐면 the personal flaws. 개인적인 오류가 들켰을 때 수치심을 느꼈다는 거예요. A pattern consistent with the culture. 이게 어떤 패턴하고 연결이 되냐면 high importance on individual. 개인에게 중요성을 느끼는, 그죠? 개인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high importance. 개인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하는 문화, 컬처죠. 하고 개인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문화하고 일관되는 어떤 패턴인 거죠. For the Japanese, 반면에 일본한테는 situations that pose one's failing, 그러니까 개인의 그 잘못을 폭로하는 그런 상황은 not only did not cause shame, shame을 초래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they were taken very seriously 해도 심각하게도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다, 이건 괜찮은 거죠. Instead, congruent with their independent cultural values. 그러니까 그들의 서로 인터디펜던트하는 문화적인 가치관, 그러니까 서로 의존하는 문화적인 가치관에 일치하게 losing face라고 그러죠. losing face in public. 공개적으로 체면을 잃는다. 이런 말 쓰죠. 이런 것 때문에 일본 사람 자살까지 하죠. 자결까지 하죠. They shamed the majority of Japanese subject. 이게 일본의 그 활복, 애를 갈라서 활복하는 자결 문화가 있잖아요. 그지? losing face in public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공격하고 장군이 패배했다고 자결을 하죠. 벨기에 사람들은 exhibited the type of shame, 어떤 걸 보여주냐면 they fell somewhere in between the other two. 그 가운데를 보여준다는 거죠. 중간에. What these findings suggest, 이런 발견이 의미하는 바는 culture does not merely add local color. 그러니까 culture라는 게 당연히 지역적인 색깔만 덧붙이는 게 아니라, 덧붙인다는 말은 원래 원판이 아니라는 소리죠. 그게 아니라 이 프로파문드, 앞에 거는 이제 네이처에 관한 네이처를 중심으로 하는 어떤 기존의 이론이죠. 그게 아니라 it profoundly shapes the content of our emotional lives. 우리의 정서적인 삶의 내용을
심오하게 깊게 형성한다는 거죠. 그죠? 문화가 그러니까 그냥 어떤 그 장식이 아니라 장식이 아니라 기본적인 요소다. 정서적인 어떤 삶에. Rather than qualifying as things we have experienced feel. That is static 기분.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다 또는 경험한다 느낀다. 즉 주어진 상태, 수동적인 정적인 스태틱한 상태로 그 자격을 부여받는 게 아니라 감정이라는 것이 이모션스가 아게드 보이거 앤 메스키타가 뭐라고 하냐면 이 이모션은 다이나믹하다는 거죠. 시츄에이티드 프로세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격동적이고 상황에 따른 과정인데 그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환경 속에서 내비게이트 길을 찾아가는 내비게이션 알죠? 길을 찾아가도록 도와주는 거다 이거죠. It is common in the West. 서구에서는 뭐라고 추정하는 게 보통이냐면 for people not to be aware of their internal state. 내면의 자기 상태를 감정을 모른다는 거를 나는 내 감정이 뭔지 모르겠어. 이렇게 서구에서 말한다면 something must have gone awry. 그러니까 뭔가 이상해. 그지? 뭔가 빗나왔어. 엉망이야. 나는 감정을 잘 모르겠어 말하면 이 서구에서는 약간 이상하게 취급받는다는 거죠. 그치? 그래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너 감정을 억압하는 거 아니냐. 그치? 그렇게 의심하는 거. 감정을 다 표현해봐. 솔직히 다 말해봐.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And recommend a therapist. 그래서 세라피스트한테 가도록 이제 권고받는 거죠. To help them bring to light. 감정을 bring to light. 밝게 비치는 거죠. 보여주는 거죠. 뚜렷하게 드러내는 거. And face feelings they are bottled up. 그러니까 버틀은 병에 넣는 거죠. 병에 꽉 차게 놓는 감정을 직면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가서 딱 보면 알 수 있을 거 아니야. 라는 전제가 있는 거예요. 감정은 다 표현될 수 있고 억압된 거다. 모르면 그렇게 얘기해서 넌 가서 치료를 받아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When I speak of 보이거라는 사람하고 뭐 실험 그 학자하고 만나서 얘기했을 때 I mentioned 첸트소바 두톤스 observations.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그 아까 그 위에 말한 그런 실험, 그 실험을 소개했을 때 they reminded him of a study he did with Japanese subject. 일본인 그 실험 대상자와 연구했던 게 생각난다는 거죠. 거기서 뭐라 그랬냐면 어떻게 느끼자고 봤을 때 요거가 이제 그 이론의 요 첸트스바 옵저베이션의 그거예요. 결과물이에요. 그걸 얘기하니까 이 사람 보이가 뭐라고 말하냐면 그 퀘스천이 baffled some participant. 감정이 어떻게 느끼십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이 질문이 그 어떤 사람들을 당황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It depends, they said. 그거에 it depends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느끼는지에 달려있다라고 말했다는 거죠.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해요? 뭐 그건 상황에 따라 다르죠. It depends 그런 뜻이에요. 상황에 따라 다르죠. 다른 사람은 근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it didn't make sense for them. 그 일본 사람들한테는 just to feel something for themselves. 그들 자신이 느낀다는 거. 뭘 느끼냐 하고 물어보는 건 의미가 없었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는 거죠. It's much more of a dance. 춤추는 것 같았다는 거죠. The emotions is considered. 이 정서라는 것이 두 사람 사이에 벌어지는 어떤 것이라고 여겨졌다는 거예요. 댄스처럼 서로 오가면서. By structuring our external environment in particular ways, our parents, 그러니까 이 특수한, 이게 그 특수한 방식으로 우리의 그 외면의 환경을 구조화하죠. 우리 부모들이. 그러면 우리가 뭘 만들고 있는 거냐면 부모들이 내면의 지형을 얼개를 짜고 스캐폴드는 건축할 때 이게 큰 비계를 설치하다 그러는데 얼개를 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문화라는 게 뭐냐 바로 이런 거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이게 서양에 살고 있는 거랑 동양에 살고 있는 거랑 우리의 그 스캐폴드 비계 그 얼개 우리의 내면의 지형 감정을 느끼는 지형을
얼개를 그렇게 다르게 짜게 됐다는 거죠. As I found out, 내가 발견한 것처럼 I cannot in fact imagine this. 이걸 그러니까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일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걸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자기는 서구 사람이니까. It is a year for me. 나한테는 뭐가 쉽냐면 picture, 그림을 그린다. Tinkerbell. tinkerbell은 피터팬의 요정이죠. Pressing switches in my head. 그러니까 팅커벨이 내 머릿속에 그 스위치를 딱 누르는 거. 이런 게 쉽지. 이지요. 쉽지. 좀 더 even hypothetically the dimming of emotional world 내 정서적 세계를 디밍이 뭐냐면 조명을 이렇게 늘렸다 천천히 단계적으로 늘렸다 줄이는 거 있죠. 그걸 디머라고 그러거든요. 조명을 왜 영화 같은 데 보면 불이 전전히 커졌다가 전전히 꺼지고 그러죠. 천천히 그런 거 그런 그 내 감정 정서적인 세계가 그렇게 디밍하는 거 인사이드 아웃이 아니라 기쁜 게 점점 커졌다 작아졌다 이런 것들을 하이포세티컬리 한번 가설로도 깊게 생각해 보는 것조차 어렵다는 거야 나한테. 나는 그렇게 안 배웠기 때문에 팅커벨이 탁 눌러 스위치를 눌러 기쁨 슬픔 이렇게 스위치를 누르는 거 그런 거를 그림을 그리는 거는 쉬웠지만 가설로도 감정을 이렇게 단계별로 짜는 거는 축구하기가 어려웠다는 거죠. My thought and feelings. 내 생각과 느낌이 is how I knew myself. 그러니까 내 생각뿐만 아니라 감정이 내가 어떻게 느끼는지, 어떻게 아는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내 감정을 알아야 내가 누군지 안다는 거예요. Where I spend most of my time. Thinking of emotions not as grounded the truth of existence. 그러니까 이모션, 정서를 문제의 기반이 되는 진실이라고 생각하는 거. 그렇지? But as one mode, 그게 아니라 as one mode of understanding. 이해의 한 양상이라고 생각하는 거. 이거 지금 어려운 거죠, 이 사람은. self preoccupation or psychologization. 그러니까 우리의 그 정서라는 게 우리의 심리 상태를 찾는 거죠. psychologization. 심리 상태를 분석하는 거죠. 또는 스스로 몰두하는 거죠. 이런 게 나한테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는 맞지만 뒤에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솔직한 고백인 거죠.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는 생각할 수 있어도 뒤처럼은 내가 심리 상태가 어떤 건지 하고 분석하고 나는 뭐에 몰두하고 있지? 그런 걸 이해하고 이런 게 나한테는 impossible하다는 거. And yet 그렇지만 I cannot but appreciate the poetic justice of this impossibility. 이런 불가능성에 대한 시적 정의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정의는 있는 거죠. 왜냐하면 서구 중심적, 앵글로폰 중심적인 모델의 세상이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게 정의다. 그것도 시적 정의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현실적 정의라기보다는 시적 정의라는 말은 추상적인, 그지? 추상적인 정의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적 정의라는 게 앞으로 미래에 발현될 정의죠. 어쨌든 그런 거는 있다는 거죠. 내가 모르는 거는 뭐 할 수 없다는 거지. 이건 나는 할 수 없이 그런 체계의 공부를 양육되어 왔기 때문에 그런 거죠. Is craftsman of different order. 이게 이제 새로운 질서의 크래프트맨십. 그러니까 말하자면 크래프트는 뭐 만드는 사람이죠. 핸디맨 같은 뭘 만드는. 그러니까 다른 어떤 질서를 만들어 나가는 방식이라는 거죠. 이게. When nature and nurture collide. 그러니까 네이처하고 너처가 충돌했을 때. 그러니까 지금 네이처만 중심이 아니라 네이처 너처까지 같이 왔잖아요. 이걸 다시 말하면 바이올로지 앤 컬처죠. 휴즈 투게더죠. 바이올로지 컬처가 생물학과 생리학과 생물학 네이처와 컬처가 두 개가 이렇게 섞였을 때 융합했을 때 to create human diversity. 왜냐하면 그게 인간의 다양성을 만들어낼 테니까. 이게 앞으로 세상이니까 내가 좀 모른다고 해도 그걸 할 수 없다. 그건 새로운 시대의 정일 거다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상상력을 으뜸으로 하게 되니까.
그래서 지금 내가 이거를 여기는 이렇게만 썼지만 상상력이라는 단어 요 말을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왔는지 몰라요. 이게 뭐냐면 여기 빠진 단어가 뭐냐면 artistic, literary, 그죠? imagination이에요. 그죠? 예술적 문학적 이미지네이션이 그러니까 요 얘기 여기서 더 나간다면 그럼 이런 상상력 이런 그럼 지금 세상을 어디서 볼 수 있느냐? 요게 이제 미래의 연구 방향인 거죠. 쉽게 말하면. 그죠? 요게 미래의 연구 방향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교육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education이죠. 미래 education. 그죠? artistic education in future education 프로그램이죠. 그죠? 그래서 픽서 is an amateur play. 픽사의 그 영화 그 인사이드 아웃은 아마추어의 플레이에 불과한 걸로 보이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새로운 시대의 예술, 그죠? 새로운 시대의 예술은 픽사를 뛰어넘는 픽사가 지금 디즈니가 세계 현재는 지배하고 있는데 그걸 뛰어넘는 세상이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내가 한류 아까 얘기할 때 한류를 연구하는 한류의 미래를 미래의 방향을 찾는 어떤 하나의 그 어떤 연구 방향으로서 중요하다고 내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까지인데 아주 최근에 나온 발표문이죠. 8월 달에, 10월 달에 나온 거니까, 금년 10월 달에. 먼저 결론 부분. 마운팅 에비던스, 이 증거가 쌓이는 거는 뭐를 암시하냐면, 렉시미아, 말로 표현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렉시미아라는 단어가 말로 표현할 수, 언어로 표현할 수 없으면, is much more common in so-called. 그러니까, 우리는 왜냐면 용어가 없으니까. 그게 누구냐면, 우리라고 말할 때, 여기서 우리는 weird예요. 그러니까 WEIRD, Western Educated Industrialized Democratic People. 이렇게 지금 반성을 하는 이런 단어가 지금 이게 쓰여지고 있어요. 서구에 교육받은 산업화된 부유한 민주적인 사람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서구 주류죠. 서구 주류에서는 렉시미아가 걸려 있는 거죠. 언어로 표현할 수 없음. 그게 내가 리터리 이미지네이션의 새로운 방향, 한류의 새로운 방향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Who tend to live in societies where an independent model of self-control predominates. 그러니까 스스로 셀프 컨트롤, 자기 구성의 인디펜던트 모델이 그러니까 스스로 혼자서 개인적으로 구성하는 그런 독립적인 모델. 이게 근대 사회잖아요. 응? 독립 주체성, 그 자아, 개인. 그게 지배적인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는 경향이 있는 이게 이제 서구 사회죠. 쉽게 말하면 이거에서는 렉시미아가 걸려 있는 거죠. Rather than aiming to treat 렉시미아, 그러니까 그걸 치유하려고 노력하는 대신에 weird societies는 have developed many indigenous approaches. 그, 그래서 그걸 치료하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이 사회들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 많은 이 원시적인 어떤 접근을 하는데 토종적인 접근. 이때 인디지너스는 아주 비판적인 말이에요. 서구 사회가 토종이다, 원시적이다고 말하는 거죠. 이건 원래 원시 그 토착민을 말하는 단어인데 자기한테 쓰고 있어요. 서구 사회다. 그런 어프로치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encourage patience with 그러니까 자기의 경험에 대해서 길게 말하도록 요청하는 거죠. 너 한번 너 감정을 말해봐라고 환자들에게 인커레이지 함으로써 어떻게 하냐면 그러니까 다양한 정신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환자들에게 너의 감정을 말해봐라라고 길게 말해보라고 이게 이제 뭐냐면 심리 상담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뭐냐? 많은 토착적인 어떤 접근법인데 틀렸다 이거죠. 왜? 맥시미아가 있는데 그게 말이 되겠냐라고 최종적으로 비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정신분석, 심리치료 전체가 다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죠? 그런 결론을 여기서 도출하고 있습니다.